우리가 기초 수행 법문할 때 우리 수행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다라고 맨날 말하는 거 있잖아요. 어제 엄청 열심히 하시는 수행자분하고 이야기를 하다가 바른견에 대해서 새롭게 알게 됐어요. 나는 그렇게 하고 있지만 하고 있는 게 왜 그렇게 되는지 모르고 그냥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고 있는데 왜 그렇게 되고 있는가에 대해서 어제 그분하고 수행 이야기 하면서 조금 정리가 됐어요. 나는 정리하는 게 혼자서 막 골똘 사고 정리하는 게 아니고 말하면서 정리를 해요. 말하면서 정리하기 때문에 오늘 이게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말하면 정리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이 바른견을 일으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일으킨 견해가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맨날 하는 말이에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느낄 뿐이야, 소리일 뿐이야, 생각일 뿐이야. 이렇게 생각해 주는 것, 이걸 우리는 바른견해라고 말해요. 뭐 바른견해도 법이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바른견해에서 말해주고 있는 그 내용 자체가 법의 특성이다 뭐 이렇게 말하기도 해요. 바른견을 이해하는 것, 그게 법을 이해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이렇게 말로 하는 바른견해,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렇게 바른견해를 일으켰을 때 그게 정말 자연의 이치로서 이해되고 그게 정말 대상으로 이해되고 그게 정말 느낄 뿐인 걸로, 생각일 뿐인 걸로, 소리일 뿐인 걸로 이해되는가라고 한다면은 그건 좀 애매한 것 같아요. 물론 내가 말하는 것은 다 내가 했던 걸 기준으로 하고 있는 거고요. 내가 자연이치야 대상이 한 것은 아주 까마득한 옛날에 있고요. 옛날 생각해보면 내지는 그냥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지라고 한번 생각해 본다면은 자연이치야라고 한다 해서 자연이치가 마음의 특성으로서, 법의 특성으로서 이해된다기보다는요, 아주 거칠게 수용하는 마음을 조금 대상으로부터 물러나게 해주고, 왜냐하면 자연이치니까. 자연이치는 말 자체가 내게 알잖아요. 지가 하네 이거잖아. 지가 하네. 그래서 자연이치야라고 했을 때 그 말이 영향 주는 것은 수용하는 마음을 좀 거칠게 물러나게 하고, 좀 거칠게 대상에 대해서 신경 안 쓰게 하고, 대상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 되는 그런 정도의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내는 것 같아요. 우리가 자연이치야 대상이 하고 바른견을 일으키는 게 마음을 조금 물러나게 하고, 조금 가볍게 하고, 조금 객관적이게 만드는 그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이 바른견을 일으키는 것. 처음에는 열심히 일으켰죠. 우리가 자연이치야 대상이야, 소리 들으면서 자연이치야 소리일 뿐이야, 느낌 알면서 느낄 뿐이지, 생각하면서 괴로우면 뭐 생각일 뿐이야, 맨날 이렇게 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해요. 그러면 어느 순간부터 이걸 안 했는가라고 한번 생각해 보면요, 어느 순간부터 안 하게 된다면 마음을, 우리가 먼저 보는 게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성질과 작용으로 이해하면서부터, 화가 화낸다라고 이해하고, 욕심이 욕심낸다고 이해하고, 마음이 본다고 이해하고, 마음이 느낀다고 이해하고, 마음이 듣는다고 이해하면서, 그러니 듣는 마음, 아는 마음, 느끼는 마음, 생각하는 마음을 물론 지혜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마음이 하는 것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으면서부터 자연이치야 대상을 안 해요. 내가 여러분에게 인터뷰하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죠. 상태를 알지 말고 작용을 알아라. 화났다고 알지 말고 마음이 화낸 일을 하고 있다고 알아라. 두잉하고 있다고 알아라. 그러면 이렇게 알았을 때 자연이치야 대상이야라고 하는 이 바른견해가 필요한가? 필요하지 않아요. 왜? 이미 있거든요. 이미 마음에는 지금 내가 아는 마음을 알면서 아는 걸 하고 있네? 마음이 하네? 여기다 이름 붙이면 뭐 아는 일을 한다, 보는 걸 한다, 듣는 걸 한다, 이렇게 이름 붙이겠지만 실제 이름 붙인 것은 관념이고요. 그냥 한다고요. 거기 주어를 꼭 붙여준다면 마음이 한다요. 뭐가 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해가 있을 때 하고 있는 것, 그걸 이해한다면 그건 이미 무아에 대한 이해가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것을 알 때는요, 그게 지가 하고 있는 것이지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아는 일을 하고 있어요. 마음이 안 해, 내지는 대동사를 써가지고
이걸 대동사라고 그러죠. 대표 동사에서 대동사. 문법 공부할 때 이걸 대동사 했던 것 같은데 뭐 먹는다, 잔다, 말한다 다 붙여서 대동사 do 이렇게 할 때 이걸 대동사라고 그러죠. 대표하는 동사. 맨투맨에 나왔던 것 같아요. 대동사 써가지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란 말도 사실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그냥 하는 거예요. 한 해라고 이해한 사람. 한 해라고 이해한 사람에게 자이니치아라는 이해를 굳이 일으켜서 따로 알 필요가 있을까요? 한 해라고 이해한 사람에게 그 하는 것은 절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한 해라고 이해하고 있는 사람에게 자이니치는 필요하잖아요. 대상도 필요하잖아요. 나랑 아무 상관없거든요. 지가 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한 해라고 이해할 때 그때는 이미 바른 견해가 수행하는 마음에 있어요. 내가 일으키려 하지 않아도 지조건 속에서 저절로 있는 거죠. 그때부터는 바른 견해를 내가 의도적으로 뭐 자이니치야, 대상이야, 소리일 뿐이야, 뭐 마음이야 이런 바른 견해를 의도적으로 일으키지 않았던 것 같아요. 우린 이걸 성질과 작용이라고 부르죠. 성질과 작용. 성질과 작용을 이해하면서부터 바른 견해를 일으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의 수행에서 바른 견해 이게 반드시 해야 될 의무사항이 아닙니다. 그러니 이 바른 견해가 내가 의도적으로 일으킨 바른 견해 자이니치아라고 일으키고 대상이야라고 일으키는 것 이게 의무적으로 해야 할 게 아니에요. 만약에 여러분이 성질과 작용을 이해한다면 한 해라는 게 이해된다면 한 해라는 걸 풀어서 말하면 생각하네 앞에 괄로 치고 마음이 괄로 마음이 생각하네 마음이 느끼네 마음이 듣네 마음이 보네 마음이 아네. 근데 사실은 내가 보는 것에 관심 갖고 보는 걸 이해해야지라고 하면 보네라고 이해될 수 있어요. 느낌을 알면서 느끼는 마음에 대해서 관심 있게 봐야지라고 봤을 때 느끼네라고 느끼는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소리에 관심 갖고 듣는가라고 이렇게 관심 가졌을 때 듣네라고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이렇게 개별화된 것, 따로따로 이름 붙은 것 이건 사실 다 어느 정도의 관념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요. 한 해로 돼요. 한 해. 결국은 그냥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된다면 더 이상 의도적으로 생각으로 일으키는 바른 견해는 필요치 않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해되었을 때는 자연스럽게 따라서 관심도 따라와요. 뭐가 하겠어요? 어떻게 하죠? 어떻게 가능하죠? 마음이 뭐죠?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알게 되면 있는 걸 그대로 이것도 범위가 엄청 넓습니다. 있는 걸 있는 그대로 안다 해서 100%가 안 돼요. 100%는 우리에게 유일한 일이고요. 아는 만큼 알죠? 근데 조금이 되었던 있는 걸 있는 그대로 하면요. 관심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관심이 생기면 거기에 마음이 머물 수밖에 없고요. 마음이 머물면 그게 알아차림이죠. 실제는 법을 알아차리면 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간다면 굳이 말한다면 말했죠. 폭이 엄청 넓다고.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한 해라고 알아가요. 한 해라고 알아갈 때 하는 것은 우리에겐 주로 마음이 하고 있는 거예요. 일어남이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음이죠. 아니면 설신이 색상 미축 법이잖아요. 대상과 마음이 함께 있으며 그 가운데 한쪽인 마음이에요. 근데 이 한쪽이 엄격히 구분되는 게 아니죠. 내가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해된 거예요. 이것도 나의 의지죠. 내가 마음을 보려고 하니까 마음이 이해된 거예요. 우리 수행 과정이 끊임없이 내가 주로 들어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아까 본다고 이해하고 듣는다고 이해하고 느낀다고 이해하고 이렇게 개별화된 마음의 작용을 이해할 때랑 그냥 한다고 이해할 때랑 어느 쪽이 내가 강하겠어요? 당연히 개별화된 게 내가 강하죠. 한다가 훨씬 별 노력 안 들어요. 어쩌면 아주 대충 하는 거죠. 사실은 아주 대충 한다가 그 말의 의미 자체는 법과 굉장히 멀어 보이지만 실제로는요. 아주 대충 한다가 정말 법에 가까운 표현이에요. 표현이 이래서 그렇지 아주 대충 한다가 법에 굉장히 가까워요. 근데 한다도 마음이 하는 거죠. 마음 쪽에 일종의 포인트를 두고 있어요. 마음 쪽을 향한 나의 의지가 있어요. 이것도 내가 있거든요. 그러면 마음 쪽을 향한 내 의지도 수행해 나가면서 점점 내가 줄어들면서 없어질 거예요. 약해질 거고 없어질 거예요. 그러면
마음을 알려는 내 개인적 노력이 없다면 뭐가 알아질까요? 아무것도 알아지지 않을까요? 당연히 알아지죠. 뭔가 아는 게 있는데. 그러면 마음을 알려는 내 노력이 없을 때 뭐가 알아지는가? 그때 알아지는 것을 굳이 이름 붙이자면, 가장 법답게 이름 붙이자면요. 법답게라는 것은 실제에 가깝게. 실제 그대로를 언어로 표현하지 못하겠지만 내가 이해한 실제에 가장 가까운 법다운 표현은 나는 생김이란 표현이 가장 좋아요. 생김. 근데 없어 보이잖아요. 생김. 좀 있어 보이게 하려면 있음. 영어로도 이건 being이란 말 씁니다. 가끔. 있음 한번 있어 보여요. 있음. 생김 하면 굉장히 없어 보입니다. 생김. 근데 보통 이론서에는 이걸 일어남 이렇게 표현해요. 일어남. 일어남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근데 일어남보다는 생김. 일어남은 뭔가 이거 동작성이 보이잖아요. 일어남, 동작성. 시간이 약간 경과하는 것 같고, 일어남. 생김은 이렇게 팍 하는 것 같잖아요. 생긴 거니까요. 그냥 팍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법답거든요. 팍 하는 거. 조건 되면 그 순간 팍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김이란 말이 내가 느끼기에는 가장 법다운데 가장 표현이 유치하기 때문에 있음, 내전에 일어남. 이렇게 표현될 수 있는 알아진 게 있어요. 이렇게 알아지는 것은 마음도 아니고요. 대성도 아니고요. 굳이 말하자면 이 둘이 함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아는 것은 내가 일상에 수행 안 할 때도 난 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이 수행 안 할 때, 전혀 수행 안 할 때는 어떻게 알죠? 그냥 관념대로 알겠죠. 수행한다고 아주 대충 할 때.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마음을 내 안에 둔다라고 할 때, 마음을 내 안에 두고 있어요. 그때 뭘 알아요? 별로 할 말 없죠. 말로 하자면 이거도 압니다 저거도 압니다 하겠지만 실제로 내가 뭘 안다고 말하기 애매해요. 근데 모르진 않아요. 그때 큰 노력이 필요해요? 그때 큰 노력이 필요 없어요. 심지어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게 가능한데요. 얼마나 노력이 약하면 말하면서도 그걸 할 수 있겠어요. 그때도 뭘 알아요. 뭘 알고 있다는 것은 뭔가 생겼다는 거예요. 알 수 있는 있음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이렇게 있음, 생김 이걸 알 때는요. 내 노력이 거의 제로에 수렴하고요. 그리고 수행하지 않을 때 아는 상태와 다른가? 별로 다른 것 같지 않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요. 점점점 수행에서의 나의 노력이 약해지고 점점 살아가는 것, 수행하는 것, 이 경계선이 점점 애매해져요. 그리고 이런 대성과 마음이 함께 있음. 그러면 그게 어떤 이해가 있는가? 어떤 이해가 있는가라고 한다면 있다는 것이 뭔지 이해한지에, 생긴다는 게 뭔지 이해한지에, 대성과 마음이 함께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한지에, 이것이 있으니까 저것이 있고 이것이 없으면 저것이 없다는 것에 대한 연기적 이해, 거기에 있다는 게 뭔지 이해한지에 이게 곧 나는 그걸 연기에 대한 이해다라고 생각해요. 물론 순전히 내 생각입니다. 이렇게 되어 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가정이 뭐냐면 도경 스님의 수행을 바르게 했어. 이 가정이 필요합니다. 누가 보장하겠어요? 아무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도경 스님 수행을 바르게 했어 라는 그런 가정하에 생각해 본다면 이 길을 배운 바가 없어요. 누가 이 말을 해준 사람이 없어요. 어느 책에도 아마도 안 쓰여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말했지만 어제 인터뷰하기 전까지는 내가 이러이러해서 이렇게 하는구나라고 스스로 내 수행하는 것에 대해서 판단해 본 적도 없어요. 근데 하다 보니까 이걸 하고 있어요. 지금 내가 하고 있는 모습을 본다면 그냥 아무 의지 없이 현재 마음을 두고 그냥 뭐가 있다고 알고 있고 그 아래 깔려있듯이 있다는 것이 뭔지에 대한 이해 느낌, 그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는 연기를 본다는 말도 가끔 하고요. 연기를 아는 게 마지막 수행인가? 라는 말도 가끔 했고, 경전에서 부다께서 당신의 성도라는 모습을 여러 장면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도 가장 자세하게 길게 설명한 게 연기를 통해서 깨달은 모습을 가장 길게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게 결국은 연기를 알아가는 것인가? 라는 말도 가끔 했어요. 그래서 각자 수행 각자 하는 겁니다. 내가 정답이 아닙니다. 나는 아마 이 길이 내 생각에는 보편적이지 않을까 생각해요. 왜? 내가 이렇게 되려고 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근데 같은 길을 돌아보면 나름 법다운데
나름 붓다 그렇지 맞는 것 같은데 라는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뭐 여러분 수행 과정은 각각 있겠지만 여기서 여러분에게 한번 이야기해 줄 필요가 있는 건 바른 견해,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이건 어쩌면 수행 초반기에 마음의 자세를 조금 법답게 하기 위해서 쓰는 수단이다.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실제하는 법을 이해하면 작용과 성질, 마음이 한다는 것, 본다, 든다, 느낀다, 대동사를 써서 한다. 한다는 그 작용성이 이해된다면 이미 바른 견해는 수행하는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어떤 작용을 이해하고 있으면서 굳이 자연의 지하 대상이야 이런 바른 견해를 일으킬 필요가 없다는 것. 그리고 우리 수행의 길은 끊임없이 나의 노력, 나의 개입을 줄여가는 수행이라는 것.